자, 계묘년 신유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금일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계묘년 신유월을 만났죠. 먼저 보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계묘년의 개수를 천간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상관 이렇게 하죠. 상관. 또 월은 어떻게 되나요? 월은 신금이죠. 요거는 겁재 이렇게 일하죠. 자, 그러면 상관하고 겁재니까 십성만으로 운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안 좋은 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연애 상관이고 올해 겁재니까 그야말로 이달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해서 운을 얘기하면 단편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경금일간이 여는 개수를 만나면 이제 상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다음에 좀 더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는 개수가 월은 신금을 본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편인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관하고 편인이 만나서 뭐가 됐냐면 정관이라는 변화운이 생긴 거죠. 자, 일간 입장에서 연운과 월운에 직접 대입해서 보는 운하고는 결과가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게 체용변, 변화운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운 해석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할 때 정리하겠고요. 다음은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상적인 관점. 자, 보면, 자, 경금일간에게 계묘년의 개수가 일단 상관이라고 했죠. 상관이니까 아주 나쁘다 뭐 이렇게 일단 보는데, 상관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자, 보면 경금 열매라고 얘기해요. 경금 열매가 잘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익으려면 온탕, 냉탕이 필요합니다. 온탕은 병화 태양이고요. 냉탕은 차가운 이슬이죠. 자, 이랬을 때 경금 과일이 품질 좋은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지만 오히려 경금에게 좋은 효과를 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지묘목, 계묘년의 지지묘목은 12운성 태지죠. 자, 그러면 경금에게는 불편하죠. 자, 근데 천간 개수에게 묘목이 그 현간 개수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생지죠. 힘을 주고 있으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신유월이 된 거죠. 신유월, 9월 신유월이 됐는데, 자, 천간신금은 경금에게 일단 겁재죠. 겁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지지유금은 12원선 왕지니까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또 좋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왕지니까 좋다, 신약하면 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신금 겁재에게, 그러니까 유금 자리에서 신금 겁재에게 자리를 내준 거죠. 좋은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연운에서는 좋았는데 신유월이 되면서 안 좋게 변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자, 계묘년의 묘하고 신유월의 유하고 어떻게 됩니까? 유금하고 충하죠. 충. 자, 이것은 연지 묘목기운이 6월이 되면서 단절된다는 거니까 경금에게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둘 다 있는데, 그래서 경금일간이달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경금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야별 운세. 자, 분야별 운세는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 이렇게 5개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금일간 사업자를 보면, 사업자는 경쟁업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달이다. 뭐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이달에는 갈등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좀 갈등이 길어지면 금전적인 손실이 커지니까 빨리 수습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는 달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업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직장인도 보면 이달에 동료라든지 윗사람과 갈등하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영업이라든지 서비스 관련 업종이 특히 동료와의 갈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에 민감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은 특히 이달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건강에 문제되니까 마음 비우고 일하는 게 좋다. 이달에는 특히 이 매출에 대한 갈등이, 매출에 대한 압박감이 좀 큰 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이달에 돈 쓸 일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운도 안 좋습니다. 이달에는. 그리고 친한 사람과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사이가 나빠지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애정운을 보면 이달에 연인은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심하면 이별운이 되고요. 자, 부부도 마찬가지. 이런 달에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을 보면 이달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병원 갈 일 생기는 운이니까 과로라든지 장거리 여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경금일간 9월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다음에 신금일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계묘년 신유월을 만났죠. 바로 들어가면, 자, 먼저 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신금이 계수를 봤죠. 계수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식신이죠. 식신.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신금 뭡니까? 이 신금은 비견 그러죠. 자, 그러면 식신하고 비견이니까 십성으로만 운을 본다면 좋은 운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해서 운을 얘기하면 단편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금이 계묘년의 계수를 만나면 이제 식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식신.
자, 여기서 다음에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연운 개수가 월은 신금을 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죠? 개수가 신금을 보면 편인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신하고 편인이 만나서 편관이라는 변화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간 입장에서 연운과 월운에 직접 대입해서 보는 운과는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죠. 아무튼 이게 체용변, 변화운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운 해석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사할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는데, 물상적인 관점. 자, 신금일간에게 계묘년의 연의 개수는 일단 뭐라고 했죠? 이 개수가 식신이니까 일단 좋다. 일단 이렇게 말하죠. 식신이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신금 씨앗은 개수 수분이 도움이 안 됩니다. 씨앗은 건조해야지 껍질이 단단해져서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데, 개수 수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러서 안 좋아지죠. 썩죠. 그리고 지지묘목은 계묘년의 지지묘목은 12운성 절지죠. 이것도 신금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신유월이 된 건데, 자, 천간신금은 일단 비견이니까, 천간신금은 이제 비견이죠. 비견이니까 좋은 면도 있고요. 좋은 면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견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협력자, 조력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신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신금은 원래 뭐예요? 신금은 원래 독자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홀로서기. 열매는 그냥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는 여러 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이 때로는 불편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지유금은 12운성 록지니까 신금이 원하는 환경을 만난 거니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월에서는 신금이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신유월, 그러니까 9월이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바뀐 거죠. 다음에 자, 연운의 묘목, 계묘년의 묘목과 신유월의 유금이 묘유충하죠. 이거는 연지 묘목 기운이 6월이 되면서 단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금에게는 불편했던 기운이 일단 차단이 되는 거고, 원했던 기운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좋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신금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5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렇게 5개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를 보면, 사업자는 식품 제조라든지 식품 유통, 이런 사업자, 식품 제조나 유통 사업자, 그리고 요식업 관련 사업, 음식점이죠.
그 하는 사업자는 그 식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자가 생겨서 피곤한 일이 생기니까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물건 구매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은 이달에 과로로 인해서 건강이 문제가 되죠. 윗사람이라든지 아랫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달은 휴가라든지 휴직하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이달에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다. 다음 재물운을 보면 이달에는 물건을 분실한다든지 도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결국 이러면 뭐예요? 재물 손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하고도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이달에는 돈 거래는 손재운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애정운을 보면 이달에 특히 여성은 애정운이 안 좋은데 짝이 있는 여성은 이달에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죠. 이별운도 있고요. 부부도 이런 달에는 일시적인 별거를 하는 운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건강운이죠. 자, 건강운을 보면 이달에는 위장장애로 소화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식이라든지 과음 이런 걸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신금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경금일간, 신금일간 동시에 개묘년, 신유월, 9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